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그래서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를 돌이켜 봤을 때 억울했던 것들 아니면 충족되지 못했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끄집어내보고 싶어서 개인 서사를 그냥 작업으로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걸 좀 해보고 싶어서 우연히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그냥 뭔가 소중한 형태로 갖고 싶다? 기억의 저장 같은 형태였으면 좋겠어요. 처음에 입장을 하면 조그마한 가방을 처음에 받고요. 가방 안에 그날 놀면서 수집한 것들, 벌레가 될 수도 있고 꽃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못이라던가 뭐 나무 조각, 뭐 돌멩이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 가방 안에 이거를 소중하게 보관을 해서 오늘의 이제 놀이가 모두 다 끝났을 때 그거를 레진을 부어서 트로피 형태를 만들어서 그 트로피를 가지고 가는 게 이제 그날의 모험의 끝인데요. 내가 수집한 것을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냥 되게 귀하게 여겼으면 좋겠는 거가 있어요. 뭐 그들의 집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그 날을 그냥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그 날을 되게 소환하는 할 수 있게 각자 찾은 것들이 너무나 다 다를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분명히 제가 막 와, 여기 저런 것도 있어? 하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서 엄청 부러울 것 같아요. 제가 어떠한 일을 할 때 의심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나 이거 진짜 맞아? 라고 하면서 스스로 뭔가 이렇게 모양을 갖춰 나가는 느낌인데 저의 생각대로라면 그 다른 분들도 기존의 놀이터부터 의심을 하기 시작을 해서 자기만의 방법을 제시를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놀이의 방법을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프로젝트 자체가 그 빈 땅에 대해서 그 땅에 나와 있는 재료로 우리가 자유롭게 공간을 만들어보고 그 공간을 만드는 시간 자체를 즐겨보는 게 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도구를 가지고 계속 흙 포대를 만들고 그거를 흙 벽을 쌓아 올리는 활동을 하면서 나만의 공간을 만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고 그 안에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저희도 그런 시간을 같이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이제 프로젝트 이름이 터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공간을 한국적으로 말하는 단어잖아요. 애들이 그냥 이 터를 땅처럼 달아줬으면 좋겠다. 그냥 올라타고 뭐 더 올라가고 싶으면 더 쌓아서 올라가고 그런 것처럼 이 공간 안에서 아이들하고 놀이, 이 땅이 같이 이렇게 어울려지는 그런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고 애들한테 좀 기대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같이 부대끼는 시간 동안 사실 저희도 느낀 게 되게 많기도 했고 또 저희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냥 자유롭게 그냥 만들고 놀고 있는 아이들 보는 것만으로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희 프로젝트 하는 것도 뭐 즐거웠지만 저는 가장 크게 좀 놀랬던 건 애들이 공구를 들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뭔가 공구, 뭐 낫, 뭐 톱, 칼이 애들 손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들려서 그거 가지고 뭘 만드는데 원래 같았으면 야 이거 위험해 하지마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뭔가 그 그림 자체가 너무 어울렸다 그래야 되나? 또 사실 올해는 아이들이랑 관련된 그런 교육 환경에 대한 이슈들이 좀 계속 꾸준히 있었잖아요. 좀 부정적인 큰 이슈들이 있었는데 그게 분명한 문제점으로 계속 우리가 마주하고 있으니까 더욱더 그만큼 이런 환경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목을 이제 맴도는 것들 위에 떠도는 것들이라 그래서 은하철도 999도 그렇고 그런 만화 영화 같은 거 보면 기차 타고 어디 떠나잖아요. 그런 거를 좀 더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끌어야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그 놀이라는 것 자체가 혼자 끌 수 없으니까 누군가 끌어주기도 하고 또 연결했다가 풀었다가 뭐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되고 이번에도 사실 무엇을 해야겠다라고 접근을 하고 들어가기보다는 그 장소에서 어디 부분을 건드리고 싶을까가 조금 더 저한테 좀 시도했었던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뭐 공사도 아니고 그 영국 설치되는 어떤 그 작품도 아니고 그렇다면 나의 어떤 태도부터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어떤 도안이나 뭐 생각이나 이런 걸 하나도 안 가져갔어요. 안 가져가고 내가 뭘 저기다가 그릴 수 있을까를 그냥 붓 가는 대로 그야말로 아까 처음에 말한 것처럼 막 그려야지 라고 한 것처럼 붓 가는 대로 했고 어렸을 때 그 수업 시간에
선생님 막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눈은 바라보고 있으면서 손은 딴짓하던 그런 거.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시각 작가가 거기다가 페인팅을 해야 되는 책물을 가져갔으면 그렇게 못했을 텐데 이 놀고 있는 어떤 궤적이나 이런 것들이 어딘가에서 기록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기록이 물이 결과물로 나올 테고 되게 자발적으로 놀고 있는 뭔가를 목표를 향해 자기네들끼리 막 하고 있는 그 눈빛 보고 너무 놀래서 되게 좋고 되게 충격이었고 되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벽화 작업은 보이지 않는 그림 그리기 이런 제목을 제가 붙였는데 그 빈둥 놀이터를 보면은 교각이 굉장히 인상적인 장소인데 교각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색깔 거기서 비슷한 색을 추출해서 그걸로 그림을 그린다면은 보이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또 애들이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런 점들이 좀 재밌지 않을까? 뭔가 제가 생각했던 바로 그 모양새는 아니었지만 그걸 지켜보는 게 저는 좀 즐거웠어요. 나머지 하나 작품은 세라믹 작품이었는데 움직이는 그림 만들기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어요. 자연이나 어떤 이 세계는 어릴 때 보물찾기 같은 거 하는 그 설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릴 때 어디 가서 뭐 찾아가지고 그걸로 또 다시 무슨 놀이를 만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서 얘네가 좀 숨겨져 있으면은 발견하는 재미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빈둥에서 어떤 지금부터 이런 프로젝트가 있고 이런 놀이를 해야 해라고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고 되게 규칙 없이 열려 있잖아요. 그 열려 있는 공간에서 아이들이 관심사에 따라서 선택해가지고 활동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자유롭고 좋아 보였습니다. 프로젝트 시작할 때는 작가로서 여기서 내가 내 작업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지? 그런 고민이 되게 많았는데 아이들과 섞이면서 그냥 작품이 되게 살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주인공이고 아이들이 경험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이 공간은 엘리베이터 타고 여기에 도착하면 그래서 딱 내렸을 때 여기는 이제 니네 혼날 것도 없고 망치는 것도 없는 데야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곳에 왔을 때는 룰이 없는 그래서 혼날 것도 없는 이런 공간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룰이 없다는 거를 말만 해줬을 때 사람들이 룰이 없어도 뭐 어느 정도 없는지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내가 약간 스타트를 끊어줘야 된다는 생각도 했고 나도 여기에 왔던 흔적이 이 사람이 저거 엘리베이터만 딱 그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이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놀다 갔구나 내가 먼저 총대를 메고 여기서 자유롭게 하고 갔다는 걸 보여주자. 저는 그림을 그릴 때 한 번에 하나를 잘 안 그리거든요. 저는 문을 그리려고 할 때 이렇게 한 5m 정도 뒤에서 그걸 계속 바라보는데 그걸 가만히 바라보지도 못하니까 그 옆에 철봉을 칠하면서 그걸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호기심이 있어서 계획 많이 없는 상태로 덤볐다가 한번 다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내가 뭐가 부족했구나가 구체적이 되잖아요. 저는 창피도 당해볼 필요 있고 계획대로 안 되는 것도 경험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게 아예 없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린 시절에 내가 미술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 뭐 이제 그때로 돌아가 생각을 해본 거죠. 뭐 낙서 같은 어딘가 뭔가 뿌리고 뭔가 그 허락되지 않은 곳에 그림을 그려보고 싶은 욕구 같은 게 그게 어렸을 때 미술을 하려고 했던 시작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이번 작업의 전체적인 디자인이라든가 계획을 그렇게 이제 성립을 했습니다. 보통의 요즘 사회의 아이들을 위한 놀이라는 것은요 이미 갖춰져 있어요. 어떻게 놀아야 된다라는 방식이나 하드웨어가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노는 거잖아요. 빈둥 플레이는 제가 봤을 때 그 규칙이 없으니 아이들이 더 자유롭게 놀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면 아이들이 저렇게 만약에 아파트 단지의 놀이터에서 놀았으면 부모가 반드시 소리치면서 말렸을 거야. 왜냐하면 다칠 테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스스로 제어하면서 다치지 않는 법을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로 빈동 플레이 내에서 큰 사고들이 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실제로는 놀이터에서 오히려 안전한 놀이터에서 놀다가 뭐 이빨 부러져, 뭐 넘어져서 뼈가 부러져 이런 일들이 벌어져 병원들을 가는 일을 가끔 보는데 빈동 플레이는 오히려 굉장히 아슬아슬하고 위험한데 하는데도 아이들이 스스로 그 방법을 터득해가지고 전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하는 걸 보면서 아, 사람이 저렇게 교육을 시켜야 교육시킨다기보단 그렇게 교육되어야 모든 걸 좋은 것들을 배우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어른들이 그 아이들을 이해하고 그 프로젝트를 그 관점에서 진행을 한다고 해도 참 미세한 작은 부분에서 분명히 오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게 빈동 프로젝트에서는 되게 중요하겠다. 소수의 그 커뮤니티만 즐길 수 있는 내용이라면 그 커뮤니티가 성장해버리면 지금 이 아이들이 성장해버리면 아마 프로젝트는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이 사회적으로 이런 교육이 필요해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고 더 널리 알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고 작가 참여의 문화예술의 분야에서도 작가들의 참여라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여해 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내용들이 더 갖춰지면 이거 되게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